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모드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홀딩 레지스터 4만 번대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주고받아 봤잖아요. 이번에는 홀딩 레지스터 말고 인풋 레지스터, 인풋 코일 이런 만번대, 3만번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멘스는 조금 특이해가지고 이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해드릴게요. CPU를 하나 만들고요. IP는 10번으로 하겠습니다. 모드버스에서 중요한 부분 알고 계시죠? IP 이 부분 리모트 파트너의 풋겟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일단 다른 쪽 부분하고 통신하는 거는 무조건 이것을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요 포트에 대한 번호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64번 그 다음에 서버에 대한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커넥션과 여기 홀딩 레지스터까지 한번 해볼게요. 모드버스 기본 어드레스의 사이즈 뭐라고 했죠? 16비트 인티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커넥션의 타입은 tcon 언더바 IP 언더바 v4 이것으로 할게요. 이 펑션에 대고선 F1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문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커넥션에 대한 이 타입들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64번 아이디는 첫 번째 1번으로 하고 타입 커넥션 타입 11번 TCP/IP 그리고 서버니까 0으로 잡고요. 192 이번에는 실제 PLC하고 이 제 PC 지금 이 PC하고 할 거거든요. 이 PC의 IP가 192.168.0에 153번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502번 로컬 포트 502번으로 이렇게 하고 커넥션을 이렇게 넣습니다. 홀딩 레지스터는 20개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서버에 관련된 서버 자체의 모드버스 서버에 관련된 세팅은 끝난 거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포트 체크해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쪽으로 다운로드를 할게요. 컴파일 먼저 하고 다운로드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번 체크를 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통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PC에서 가상으로 모드버스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드버스 통신을 해줄 수 있는 이 모드버스 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실제 PLC하고 통신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얘가 이쪽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커넥션 포트를 이쪽 10번 잡아주고 서버 포트를 502번으로 잡아주고 나서 TCP/IP OK를 하면 이렇게 7002가 6번으로 바뀌었고 통신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썼던 홀딩 레지스터 40,000번대를 실제 잘 주고받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잘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1번, 2번, 여기 4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끌고 오는지를 몰라요. GMS 같은 경우는 이 방금 저희가 만든 이 홀딩 레지스터 여기에 연결해준 이 부분이 40,000번대고 30,000번대, 10,000번대, 0번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헤맸었는데 그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밑에 라이트는 코일 10,000번대에 써주는 거고 이거는 40,000번대 써주는 거고
이건 멀티코일, 한 번에 여러 개 쓰겠냐, 한 번에 레지스터에 여러 개 쓰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코드를 알고 계시면 되고, 모드버스에 0번대, 만번대, 3만번대, 4만번대의 어드레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만번대는 확인했고 3만번대를 확인을 해볼게요. (3만번대는) 지멘스에서 어떠한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지멘스가 좀 특이하게 3만 1번이라고 할게요. 레지스터니까 인티저로 잡아주고 실제 영역이 여기에요. IW0. 이 IW0은 인티저로 해서 2바이트죠. (0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건 리드기 때문에 읽기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읽기만 되기 때문에 쓰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잘 써지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DB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헷갈리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IW 여기다 넣겠습니다. 두 개만 할게요. 이러고 3만 1번대 이 IW0이 3만 1이에요. 여기에 값을 51을 딱 넣었어요. 51을 넣으니까 이쪽에 52가 표현이 됐죠. 그 다음 번지 여기에는 88을 한번 넣을게요. 88을 넣으니까 그 다음 번지에 이렇게 88이 들어갔습니다. 얘는 읽어드린 거예요.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그래서 결국에는 3만 번지 때 3만 번지의 레지스터 값은 IW 0에서부터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코일 이쪽에 요 부분 코일 말고 이 부분 인풋 리드 인풋 만번지 때를 한번 볼게요. 이 만번지 때를 보면은 여기 뭔가 값이 일단 들어가 있죠. 원래는 저희가 어떠한 영역을 얘가 끌고 오기 때문에 이 값을 읽어 드린 건데 저희는 만번지 때에다가 뭐 넣은 게 없어요. 깨끗한 프로그램에 이거하고 요것만 넣습니다. 근데 무슨 값이 있다라고 읽어 드리고 있네요. 그 이유는 이 만번지 때도 이
I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이) 없어졌죠. 이렇게 1값이 없어졌고, IW0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00번지 때와 30,000번지 때는 I 영역을 같이 갖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불로 바꿔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좀만 더 만들게요.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한번 그대로 넣고선 보여드리겠습니다. 값을 4 넣을게요. 4 넣으니까 10번지 부분에 10의 0 부분에 이렇게 1이 살았어요. 얘도 보면은 30,000번지에 4 값이 들어왔죠. 여기에 수로가 생겼습니다. 이쪽에 다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자, 보면 1 살렸어요. 1이면 1 값이고 이쪽 9번째 아홉 번째 1의 0번지가 살았습니다. 여기 9번째 1의 0번지 희한하죠? 256을 살리니까 이쪽 첫 번째 비트가 살았습니다. 이게 지멘스의 특성인데요. 메모리를 누적을 할 때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멘스에서는 첫 번째 비트입니다. 그리고 8번째 다음 이쪽이 그 다음 비트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멘스의 특징적인 메모리 누적을 같이 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비트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 무브 같은 걸 쓸 때 256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0,000번대를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0번대 코일,
이 코일은 뭘까요? 코일은 지멘스의 어떤 비트일까요? 그것은 Q입니다. Q. 3만번대, 만번대가 I 입력으로 봤으면 이렇게 코일은 Q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등성등성 해서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0번지 첫 번째 살았죠? 다음 이렇게 QA에서 코일 레지스터 0번지 0번대를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이기 때문에 온오프 살려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드버스 어드레스는 이렇게 지멘스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다른 설비들과 모드버스 통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I 그리고 Q 이 부분은 지멘스에서 실제 어드레스, 카드에 대한 어드레스 매핑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어드레스입니다. IO 카드를 하나 넣어볼게요. 아무거나 여기다가 딱 넣었어요. 그러면 이 IO는 I0에서 0.0에서부터 1.7까지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I 0.0에서 1.7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Q, 이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카드 어드레스를 또 보면 Q
0.0에서 1.7까지를 차지를 하게 되고요. 아날로그 카드를 또 써도 아날로그 카드 IW2에서부터 33번까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모드버스 어드레스하고 겹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카드 세팅이 이렇게 값을 갖고 있다면 모드버스 IO 매핑은 그것을 피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겹쳐서 0번부터 매칭해서 쓴다고 하면 이상한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지멘스와 다른 설비들 간의 모드버스 통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로써 모드버스까지 통신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설비들 지멘스를 이용해서 설비 동작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 여기서 지멘스는 대놓고 펑션 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펑션 블럭화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되어봤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